DYP 상한가, 단순 테마인가, 구조 변화인가, 수주 실적 10위까지 체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 시작과 동시에 상한가로 직행한 DYP를 다룹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들어봤는데 왜 상한가냐라고 하시는데 이런 종목일수록 가장 위험한 함정은 하나예요. 주가를 먼저 보고 회사가 좋아 보이는 착시. 그래서 오늘은 반대로 가겠습니다. 공시 사업 구조 숫자, 리스크 대응 전략 순서로 체크리스트처럼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1. 기업 정체 DYP 동양 피스톤에서 출발한 자동차 부품사. 먼저 DYP는 과거 사명인 동양 피스톤에서 상호 변경을 거친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오늘 갑자기 등장한 신생 테마주가 아니라 오랜 업력을 가진 자동차 부품 회사가 친환경 쪽으로 확장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은 케이스에 가깝습니다. 이 배경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해요. 테마주인지 실체 있는 부품사인지 구분하는 데 1차 힌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 상한가의 직접 트리거 현대모비스 전기차 방열 모듈 양산 공급. 오늘 급등의 핵심은 현대모비스 전기차용 방열 모듈 쿨러 ASSY 공급 이슈입니다. 여기서 전문 투자자들이 체크하는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협력 수준이 아니라 양산 공급이라는 점. 둘째, 공급 기간이 2027년부터 2033년까지로 비교적 길게 명시돼 있다는 점. 셋째, 이 부품이 전기차뿐 아니라 HEV, EREV, 수소차까지 확장 가능하다는 설명이 붙는다는 점입니다. 즉, 시장이 좋아하는 조합인 장기 공급 확장성 멀티 파워트레인이 동시에 등장한 겁니다. 다만 여기서 냉정하게 한 줄을 꼭 붙여야 합니다. 공급 시작은 2027년입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는 실적보다 기대가 가격에 먼저 반영되는 구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3. 두 번째, 축 GM 멕시코 공장의 7년 공급 계약. DYP는 종속회사 동양 피스톤 멕시코를 통해 GM 멕시코 공장의 엔진 피스톤을 2027년부터 7년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 보도가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GM의 특정 엔진 프로젝트와 연계되어 연간 탑재 물량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시장은 종종 전기차만이 미래다라는 프레임으로 단순화하지만 현실은 EV, HEV, REV 고효율 내연기관이 한동안 공존합니다. DYP는 여기서 한쪽에 올인하지 않고 기존 내연기관 부품으로 현금 흐름을 깔면서 동시에 친환경 부품으로 다음 성장 옵션을 붙이는 구조로 읽힙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GM 계약도 공급 개시는 2027년입니다. 즉 2026년까지는 재료 소화 과정이 필연적일 수 있습니다. 사숫자로 보는 실체 2024년 실적이 적자 테마주인지 가른다. 상한가 종목에서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건 이것입니다. 이 회사는 지금 돈을 벌고 있나? 보도에 따르면 DYP의 2024년 연결 기준으로 매출 4,310억 원, 영업이익 97억 원, 당기순이익 87억 원, 그리고 자산 부채 자본 규모까지 제시됩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명확합니다. DYP는 꿈만 파는 바이오 테마에 가까운 구조가 아니라 기존 사업에서 매출과 이익이 나오는 자동차 부품사에 가깝다는 점이에요. 물론 이익률이 아주 높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건 적자 기업이 상상력으로 급등했다가 아니라 실적 기반의 기업이 사업 확장 뉴스로 재평가를 받는 그림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5. 리스크의 핵백억 전환 사채 12 성장 자금이지만 상단 변수다. 다음은 리스크입니다. DYP는 100억 원 규모의 3호 전환 사채 발행을 결정했고 전환가액은 3,626원, 전환 청구는 2026년 10월 말부터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만기는 2030년, 이자율 0% 조건도 제시됩니다. 여기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1. 좋은 점 자금의 목적이 시설 투자로 명시.
조달 자금은 해외 공장, 신규 라인 투자 등 시설 자금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운영자금 땜지령 12와 달리 수주 대응을 위한 CAPEX 성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나쁜 점 전환가 3,626원이 심리적 천장이 될 수 있음. 전환 청구가 시작되는 2026년 이후에는 주가가 높아질수록 시장이 전환 물량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비는 단기 악재라기보다 상승 속도를 조절하는 상단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6. 오늘 상한가를 투자 관점에서 해석하는 방법.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오늘 상한가면 내일도 더 가나요? 전문적으로 말하면 그건 아무도 단정할 수 없고 대신 확률 높은 패턴이 있습니다. 첫날 상한가 재료 인지 수급 집중. 다음 날 갭상급 등 출발 후 변동성 확대. 이후 13주 재료 소화 조정 재평가 시도. 즉, 오늘은 기업 가치의 확정이 아니라 시장이 재료를 가격에 1차로 급하게 반영한 날로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특히 오늘 재료는 2027년부터 실적 가시화가 두드러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기대감 마이너스 조정 마이너스 재료 재확인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7. 실전 체크리스트 내일 이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여기서부터는 보유자 관망자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체크 1 상한가 다음 날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윗꼬리가 길게 나오나 이 경우는 단기 과열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재료가 좋아도 수급이 먼저 과열되면 조정은 흔합니다. 체크 2 눌림에서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만 조정되나 이건 건강한 조정의 전형입니다.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은 보통 이런 식으로 매물을 소화합니다. 체크 3 추가 공시 진행이 붙나 아니면 기사만 반복되나 공시나 구체 일정이 추가되면 시장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고 반대로 같은 이야기가 기사로만 반복되면 단기 피로감이 누적됩니다. 체크 42 전환사채 관련 이슈가 다시 떠오르나 전환 청구 시작은 2026년 이후지만 시장은 미리 의식합니다. 주가가 과열될수록 전환가라는 말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면 경계 신호입니다. 8. 결론 DYP는 테마주인가 구조 변화인가? 오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DYP는 기존 사업 피스톤에서 실적이 존재하고 GM과 현대모비스로 각각 7년 장기 공급 축을 확보했다는 흐름이 있으며 다만 두 축의 본격 실적 가시화는 2027년 이후로 시간이 필요하고 100억 시비는 성장 투자일 수 있지만 주가 상단 변수가 된다. 따라서 오늘 상한가는 무조건 더 간다도 아니고 끝났다도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재료는 실체가 있고 구조 변화의 방향은 보이지만 단기 가격은 기대를 앞당겨 반영한 상태라 변동성 관리는 필수다. 클로징 멘트. 오늘은 DYP 상한가를 흥분이 아니라 검증으로 해석해봤습니다. 내일도 단기 변동성은 커질 수 있으니 오늘 정리한 체크리스트대로 수급과 매물 소화를 먼저 보겠습니다.